힘들다. 영상으로 사실은 보게 되니까 뭔가 이 텍스트로 나오는 것보다 더 끔찍해요. 더 끔찍하네요. 실제로 낙태 금지국인 아일랜드에서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간으로 임신을 한 18살 소녀가 있는데 저기는 이 아일랜드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더라도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당연히 그 소녀가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 소녀가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한 거예요. 임신 중절을 하게 해달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이 여성에게, 이 소녀에게 강제로 영양제를 주입을 하고 제왕절개를 해서 25주 미숙아를 출산을 시켰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2014년이에요. 80년대, 90년대가 아닙니다. 끔찍해요. 만약에 이걸 법으로 금지를 한다면 또 다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이 여성이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사는 걸까요? 저는 좀 의문이에요.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여성분들이 불법적으로 위험에 몸을 그렇게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면 이 법이 과연 필요한 법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낙태죄에서도 예외사항이라는 게 당연히 있고 이 예외사항들을 적절하게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오가는 얘기 정도로 적절하게 잘 조율을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아예 낙태죄를 그럼 없애서 만약에 낙태죄를 없애면 낙태 그 횟수가 더 많아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끔찍한 상황을 상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낙태가 정말로 합법화가 됐다. 네. 그럴 때 어떤 의사들도 정말 돈이 급하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그 낙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여성 손님들을 끌어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낙태 전문 병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합법화가 되면. 그런 거는 안 갔으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97%의 의사들이 97%. 낙태 수술 합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위험을 네. 부담하고 불법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덜어 있으니까 법을 어쨌든 법망에서 안전하고. 네네. 네. 저는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분 세 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잖아요. 기혼 남성분들이신데 만약에 원치 않은 임신을 부인께서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임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피임을 안 하시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을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아니 그럼 다 생기는 거에서 나왔을 저는 낳을 거예요. 근데 정현주 씨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인기가 되게 많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자친구 되게 많고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아니 피임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근데 대단하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전에 하셨던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느 부분이 대단한 어느 부분이 대단한 거예요? 극강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극강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은요? 결혼 후에도 제가 배란기를 중심으로 앞뒤로 22주 동안은 거의 손도 안 잡고 그런 경건한 생활을 아니 합니다. 출산기가 없으시면 기혼한 남성분들은 그냥 정관 못 수술을 하면 보시면 되지 네? 않나요? 정관수술 하세요. 정관수술 그러니까 정관수술보다 경건한 생활로 그냥. 아니 근데 왜 정관수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정관수술 했다는 거 아니면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으셔서 어머니 말씀 안 하시면 되잖아요. 어머니는 아직도 아이에 왜 대한 왜냐면 교수님 저랑 동갑이신데 어머니한테 정관 수술을 보고 해야 될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뭐야 마마보이야. 어머니 만났는데 여기 아프다 그러면 너 뭔 일이야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하지. 아니 여러분 개인의 인생인데 존중해 줍시다. 네. 근데 이 정관 수술이라는 게 100% 또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또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수술하고 콘돔 끼고 피임약 먹고 봉감독님의 학습 효과가 좋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피임이 아닌가 싶은데 까칠남녀에서 저희가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켰었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무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번 복습해보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문제를 드려볼 테니까 교육방송.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나만 틀렸네. 교수님은 들으셨어요? 의사라며요. 의사님이죠. 의대 괜찮습니까? 아니 생리가 뜻이 뭔데? 어느 의대예요 거기?
S대. S대? 심지어? 예, 그러네. XX. 심지어. 이거야, 자, 이거. 생리 중에 성관계를 해도 임신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정 직전에 콘돔을 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 하나, 둘, 셋. 모두 정답이셨어요. 초박형 콘돔은 2개를 겹쳐 사용해야 안전하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안전하긴 하잖아. 아니에요, 안 되나지 않아요. 진짜. 그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내공이 쌓인 남자는 내공이 쌓인 남자. 나는 내공이 쌓인 남자는 체외 사정을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이 낮다. 자, 내공이 쌓인 남자의 네, 답변을 네. 들어봅시다. 난 이건 믿어. 이건 믿어, 난. 체외 사정을 내공이 쌓인 때. 남자는 체외 사정을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이 낮다. 전 정영진 씨를 낫다. 믿습니다. 정영진 씨를 믿어요. 왜 우리 본 감독님도 믿어. 감독님 하셨잖아요. 맥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네, 달라졌습니다. 그냥 제가 뭐 재밌으려고 내공을 붙였긴 했지만 이 체외 사정을 해도 임신이 될 확률이 낮다는 명백하게 X입니다. 사실 이론만 이렇게 잘 아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이론을 아는 만큼 실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성들은 과연 낙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일단 좀 멘붕이 올 것 같아요. 일단 와 이거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 백지 상태라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한 채로 계속 있는 거죠. 막연한 채로 계속 있고 그냥 되새김만 계속 한 거예요. 어떡하지. 일단 그 얘기를 딱 듣고 멘붕을 하는 것부터 상처라고 보거든요. 멘붕을 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그건 무슨 의미냐면 얘는 그동안 나의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1도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거를 완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낙태를 되게 죄악시 여기는 게 남자들한테도 돼 있고, 남자인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할 때도 막 좀 꺼려하는 분위기라는 게 좀 많이 있어서.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성교육 시간에 아빠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낙태 얘기를 하면 항상 엄마랑 애만 나왔지 분명 정자를 제공한 누군가 그 남성이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까칠 남녀 패널로 모시면 좋겠어요. 아까 딱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관계에 있어서 솔직히 남자는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성은 성관계를 하고 나서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남성이 불안한 경우는 2줄이 뜨고 나서부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의 불안은 거의 24시간 돌아가요. 여자 아니죠? 남학생이죠? 네, 남학생이에요. 설마. 관계를 같이 했으면은 그 이후로 같이 그 다음 생리를 할 때까지, 그러니까 임신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때까지 같이 불안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너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어라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잘 생각해요. 배웠네. 너의 결정에 존중하겠다라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말도 좀 되게 애매하다고 봐요. 그 여자친구한테 너 알아서 해 책임을 라고 던지는 하고 거니까. 내 책임은 없는 것처럼 비춰질 것 같거든요. 결국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낙태에 대해서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어요. 밖에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평소에 얘기를 하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관계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같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남자분들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그 성관계 이후로는 불안하지 않고 2줄이 뜨고 난 뒤에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 확실히 남자들이 그 임신, 낙태 이런 거에는 공포에서는 조금은 좀 더 자유롭지 않나 싶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이 대화에서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거기에는 당연히 임신의 문제가 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를 남성 파트너들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의 의견에 내가 존중해 줄게라는 것도 정말 책임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근데 저 나이 또래 남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소중한 생명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드는 것처럼 임신도 낙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까칠남녀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름하여 뜻밖의 임신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계약서입니다.
뭐가 있어요? 뜻대로 들어가서 조항을 만든다는 거. 자, 콘돔은 네. 필수며 비용은 서로 분담한다. 네, 맞다라고 주장한다. 아, 괜찮은데? 내가 맞다라고 주장한다. 그 애는 네다. 네. 네다. 피임약, 콘돔부터 시작해서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의료비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의료비 통장을 만들자고요? 내가 내면 되지. 내가 낼게요. 아니야, 의논하자. 그러니까 내가 살게요로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그럼 우린 피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안 믿어. 내 인생에 오빠를 믿는 건 없어요. 콘돔을 만약에 못 썼을 경우에는 안 해. 안 해. 술이나 이런 걸로 사후 피임약을 먹는다. 안 해. 사후피임약은 몸에 안 좋아. 반대. 그러면 임신이 더 몸에 좋아요? 아니, 그래서 안 한다. 그건 너무 금욕적이잖아. 자, 저희가 소중한 생명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드는 것처럼 임신도 낙태도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뜻밖의 임신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계약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본 감독님, 서유리 씨 커플 좀 발표해 주실래요? 네. 가장 중요한 건 피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피임. 네, 피임에 들어갈 비용은 서로 분담한다. 네. 네. 2번 중요합니다. 내 애가 맞다고 서로 쿨하게 인정한다. 뭐야. 네야. 네야. 아까 그 사연을 또, 예. 네. 자, 3번. 함께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좋은 거네요. 예. 예. 낳는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 애가 생긴다면 사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누구애든. 누구 애드는 제가요? 누구 애드요? 교동님. 아유, 서민 교수님하고 은하선 씨 커플? 네. 1번은 콘돔은 언제나 쓴다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술 마시고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언제나 그렇죠. 그럴 수 없고 갑자기 돌발적인 생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후피임약을 먹자라고 제가 2번째를 얘기를 했는데 사후피임약을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콘돔을 쓰고 몸에 해롭다고. 콘돔이 없으면 그냥 하지 말자. 굉장히 금욕주의적이세요. 그리고 그래서 2번째는 콘돔은 항상 휴대한다. 서로 콘돔 없이는 아예 성관계가 일어나지도 않도록. 언제든지. 이게 또 뭐야? 주제가 오직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콘돔 회사를 고소하대요. 근데 이게 제가 콘돔 회사에 찾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임신한 몸인데 그 숨긴 몸을 이끌고 콘돔 회사를 찾아가냐. 아니 근데 저분은 하실 것 같아. 진짜 하실 콘돔 것 회사 같아. 고소를 4번째가 좋았어요. 만약에 수술하게 되면 몰디브로 가서 한 달간 휴식을 한다. 거기 되게 더워요. 네, 힘들어요. 모히또를 마시면서. 그래요? 그럼 다른 데로 가자. 아이슬란드. 네, 다른 데로 가자. 네. 두 분은 어떤 거를 네. 많이 적으셨네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저 새로네. 쉽게. 선생님께서 너무 좀 말씀이 많으셔서 이거 다 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네. 일단 계약부터가 좀 굉장히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것 같아요. 갑의 횡포가 좀 심했고요. 네. 그래서 다른 내용들보다 일단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별할 경우 비밀을 유지한다. 우린 이미 이별을 너무 중요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예를 들어 뭐 임신이라든지 혹은 뭐 임신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정말 가슴에 상처가 있다면 그건 전문 상담 기관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서로 얘기하지 않는다. 네, 비밀 유지죠. 그리고요.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서요. 각자 수입 비율을 저는 제가 다 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리고 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그게 대화한다. 참 중요하네요. 네, 임신 과정 중 병원을 가는 경우 가능한 함께한다. 가능한이라는 건 이거를 좀 지키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네. 매번 간다고 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더 그럼요. 허다하니.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은데요. 여기 이 조거가. 우리 거 봐요. 우리 그래서 거. 저 통장 안에서 콘돔 비용이랑 피임약 같은 비용을 댈 거예요. 되게 신나 보이죠? 이런 거를 만들어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 준비할 수 있고 같이 책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작부터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까칠남녀, 낙태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낙태가 죄라면 까칠한 톡, 한 줄 까톡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자. 피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좋은데요? 일깨우자는 의미에서 네. 사랑을 시작할 땐 호응,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땐 포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해봅니다. 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대신 길러줄 거 아니면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네. 자, 함께 사랑하고 함께 책임지고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고 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니다. 까칠남녀 다음 주에 더 까칠한 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2번 창구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유리 고객님. 까칠남녀 AS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영진 은하선 양대 산맥이네. 누가 더 욕을 많이 얻어먹었나. 시청자 게시판 지분 1위는 정영진 씨. 아내가 양말을 신겨주는 그 이야기 토크에서 정영진의 아내 이세연이라고 합니다. 생계형 페미니스트라고도 부르는 거거든요. 가슴, 몸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 얘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직 얼굴만 봅니다. 저는 우리가 목격을 했죠. 들었죠? 네, 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을